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 오늘 야단이 났습니다. 강달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드디어 1460원 지난주에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145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오늘 거의 2009년 3월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환율이 정말 파죽지세로 자고 일어나면 이 단위가 바뀌어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지금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각 1463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최고점은 1465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궤적 추이를 보면 거의 급상승한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거의 제트 기류를 탄 것 같은 이 달러 강세는 이 원화 가치를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내리 누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기사만 보더라도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2원 정도 내렸다 해서 1455원으로 출발한 직후에 1450원 후반대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1450원 초반까지는 환율 추이가 좀 낮아질 거라는 그 예상을 완전히 지금 직격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108대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살짝 0.05% 빠졌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108 번뇌를 할 정도로 이거 천정부지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 지표 자체가 천정을 뚫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모든 통화 가치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상당 부분 약세를 가져갈 건 뻔하고요. 제3국의 통화 가치 역시도 상당 부분 이 달러 초강세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보도에 나오면 26일 오전 10시 10분쯤에 1461원 거래가 터졌고요. 이게 146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455원 정도로 개장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상승장으로 전환을 해서 스페이스X 로켓 점화기에 불을 딱 붙이고 지구 궤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전망 상당히 긴축적으로 갈 것이다. 4번 정도의 기준금리를 2번으로 축소하겠다라는 어떤 매파적 발언을 파월이 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도 발칵 뒤집어졌었고 금리 역시도 상당 부분 오를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 통화 증가, 그러니까 유동성 확대 정책과는 조금 이 반대되는 어떤 스탠스라서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가 펼쳐질지는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역시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요. 상급지라 불리는 잠실에서도 엘리트 2억이 뚝뚝 떨어지는 서울 대장주 아파트 하락세 진입이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방위 대출 규제의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가 되는 바람에 집값 하방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동안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잖아. 너무 상승 고점에 물려 있다 보니까 이 집값 자체를 집주인들이 내릴 생각을 안 하는 호가세가 완전히 지금 공구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 스스로 이제 셀프 디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이제 외부의 어떤 역풍이 그대로 호가 방벽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고 집을 팔아서 탈출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축 대단지는 아직 거뜬하다고 하지만 이거 불확실성이 워낙에 계속해서 가중되다 보니까 이 서울 대장단지의 신축들도 그리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엘스 5구제곱이 이달 9일에 2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월 최고가 22억 9천만 원 대비 1억 정도 떨어졌고요.
리센치 역시 84제곱이 26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가 됐고요. 이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 올해 10월 28억 5천만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것보다 약 2억 정도 낮아진 그런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리지움 역시도 84제곱이 역시 최고가인 26억 5천만 원에 비해서 24억 8천만 원에 팔리면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하향 조정세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의 엘리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라는 이 봉합부를 계속해서 짚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외로 상당 부분 금융 환경의 엄청난 변화 때문에 상당히 이 가격 조정세의 폭은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은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원화 약세로 인해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한국 부동산 자산을 공격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촉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고급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이죠. 단편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가격을 밀어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많다. 그래서 1,500원대 위협 1,500원이 뭡니까? 거의 1,600원까지 갈 수 있는 이 환율의 위협 때문에 지금 현장의 건설사들 공사비 자체가 아수라장이 될 판이고 건설업계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급의 진앙지가 상당 부분 선순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아파트 시장이 견고하게 좀 다져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하나둘씩 순삭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뭔가 좀 해소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국내 건설시장 공사비 급등 요인에 의해서 수익성, 바닥에 날 수 있는 위기, 도래할 수 있고 올해 파업이나 파산 역대급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급시장이 상당 부분 얼어붙는 그런 분위기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시장 역시도 거래 절벽이 아닌 거의 거래 스탑으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은 비아파트 거래, 빌라 부분이 3분의 1이 거래가 뚝 떨어질 만큼 엄청난 거래 한파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16만 건의 손바뀜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 부분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3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아파트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아파트 시장 역시도 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고요. 서울 일주일간의 이 거래가를 보더라도 매주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삼익은 거의 4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주공 17단지 역시도 3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역시도 3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강북구 역시도 벽산 라이프파크 역시도 2억 3천 하락, 양천구 역시도 2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 전역으로 특히 중급지에서 하급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단지들이 가격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죠. 동대문 인구 역시도 이문동 중심으로 4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레미안 크레시티 역시도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 신축 아파트 아닙니까? 프리미엄 어마무시할 거라는 어떤 기대를 접어버리고 지금 최고가 대비 1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집값 역시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고요. 도봉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역시 3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북한산 아이파크 역시도 2억 7천 하락, 그리고 동아 청솔 아파트 역시 2억 3천 하락, 역시 신동아 2단지 1억 5천 정도 하락 추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원구, 서울에서 가장 회전력이 많은, 정말 거래량이 많은 곳인데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3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상계주공 10단지 역시도 최고가 대비 거의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네요.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1억 9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외곽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들 역시도 상당 부분 아파트 하락 추세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양천구 역시도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 아나스빌 2억 6천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신도신월 1차 역시도 2억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뭐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거래량 감소죠. 매매가 딸랑 4건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값이 뭐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어떤 상승 궤적을 그릴 거라는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고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상당 부분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이게 호재 하나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악화되는 모습을, 악화가 뭐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세를 양산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심각한 건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거래가도 떨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양상으로 그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어떤 호황이 버텨주고 있으면 이게 단시간 안에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폭락 가까운 하락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기업에 있어서의 경기 업황의 악화가 굉장히 이 부담스러운 어떤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돈맥경화라고 불려지는 이 자금 회전이 기본적으로 대기업조차도 뭐 상반기 회사채 만기가 뭐 50조가 지금 돌아온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죠. 신용 스프레드는 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서 지금 아우성인데, 이렇게 경제 전반에 있어서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 뭐 부동산 시장은 뭐 보나마납니다.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은 내년 1분기에 26조, 2분기 23조, 반기 기준 뭐 거의 50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죠. 내년 2025년도가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인데, 이게 지금 50조가량의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거 어마무시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SK가 내년 상반기 차환 물량이 6조 정도 되고요. 롯데는 4조, LG는 3조, 삼성은 2조, 중흥건설 2조, 하나 1조, GS 1조, 모든 이 대기업의 차환 물량이 조 단위를 훌쩍 넘어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 대부분 뭐 우리 대기업들이 뭐 수출 기반을 정말 다잡아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기업 구조인데,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15년 만에 환율이 1460원대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반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10% 오르면 미국에서 1000달러의 스마트폰을 팔 때 손해지는 원화 환산 수익이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출 주도의 기업들에게는 더 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성 확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공식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미국 외 시장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달러 강세는 상당 부분 수익성을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의 수출 환경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은이 내년 기준금리 추가로 계속해서 지금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높여버리면 이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뭐 물음표가 나올 정도로 경기 하방 위험이 지금 가장 커졌습니다. 물가고 나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당장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한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그 궤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상당 부분 뭐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게 약발이 제대로 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 기준금리 운영 정책에서 밝혔고, 그리고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서
뭐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해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또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 좀 어떻게 보면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상당 부분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게 지금 한국의 국장 코스피 시장이고 벌써 뭐 외국인이 500억 이상 팔고 나가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뭐 주가 부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모든 주가들이 지금 뭐 상당 부분 좀 얼어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환율 부분에서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게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6%예요, 거의. 와,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환율 뭐 떡락할 수밖에 없고요. 뭐 강달러가 아니라 뭐 초강달러죠, 뭐. 달러 자체의 어떤 이 가치 자체가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대출 부분에서도 뭐 슬금슬금 오르던 주담대 금리 연 6% 육박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대출 규제 외에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금리는 더욱더 압박감을 더해주고 대출 금리가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1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이고 이러다가는 이거 뭐 고금리 장사합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현금 서비스 대출 금리 상승세에 찍고 있는데 금리가 1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고금리에 물려있게 되면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게 되죠. 뭐 거의 악소리가 날 정도인데 미 연준 의장도 뭐 매파적 기준금리 인하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성 일변도의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국에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뭐 가상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으로 뭐 진입을 하고 있어도 이게 이 변동성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알트코인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때보다도 금융시장 대변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찾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한 발 한 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환율이 거의 뭐 1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대변동성에 가장 축이 될 수 있는 이 환율 폭등이 엄청난 한국의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 폭탄의 내강 같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은 뭐 거의 직격으로 받는다고 봐야죠. 이 아파트 가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붕괴를 넘어서서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브라운 복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